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17년 만에 폭설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수도권과 충북 일부 지역엔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출근길 대중교통 배차 횟수를 늘려 대응하고 있지만 지하철 수인분당선과 1호선의 일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 원주에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차량 53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했습니다. 11명이 다치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설 때문에 항공기 수십 편도 결항됐습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 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미국과 북한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직접적으로 파병에 대해 물었고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국제법에 부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17년 만에 11월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눈이 집중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도로가 말 그대로 마비됐습니다. 얼어붙은 고속도로에서 차량 50여 대가 부딪혔고 항공편도 잇따라 결항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도 눈은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밤사이 눈 피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고 출근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입니다. 도로 위로 눈 덮인 차량 수십 대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차량 문은 찌그러져 있고 유리 창문은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 50분쯤입니다. 언덕을 넘고 딱 와서 봐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는데도 속도가 안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드레일 쪽으로 봐갖고 이 뒤에서도 제 차를 탔고. 이 사고로 운전자 11명이 다쳤고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은 모두 53대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낮 동안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생긴 얇은 빙판,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30cm 넘게 눈이 쌓인 경기도 의왕은 말 그대로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어제 저녁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버스 안에서 오늘 새벽 2시간 넘도록 도로에 갇혔습니다. 강한 눈발에 제설 작업이 내리는 눈의 속도를 못 따라잡자 도로에 차들이 갇혀버린 겁니다. 이례적인 11월 폭설에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되거나 혹은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는 5시간 연착된 뒤 출발했지만 결국 제주공항 착륙에 실패하고 다시 김포로 회항했습니다. 현장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기사가 타이가 알았으면 바람을 쳤어요. 그렇죠. 계속 무리한 지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활주로에 눈을 치우고 이륙과 착륙을 준비하는 사이 다시 눈이 쌓인 겁니다. 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부터 약해지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눈은 지금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출근길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 지금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잠시 눈이 멈춘 상태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굵은 눈발이 흘렸습니다. 시간당 3cm의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제 등 뒤로는 나무에 눈이 쌓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설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리는 눈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당장 기온도 영하 0.1도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 눈들은 금방 얼기 쉬운 상황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길도 얼어 있어서 조심히 걸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북 일부 지역엔 대설 경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오늘 오전 중에는 이런 얼음 위로 또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눈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근길이 가장 걱정인데요.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출퇴근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이 지하철과 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을 늘렸습니다.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30분, 퇴근 집중 배차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입니다.
제가 이곳 광화문 버스 정류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5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도 있었고 26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운행 거리가 긴 광역 버스의 경우에는 교통 상황에 따라 이 운행 도착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에서 8호선은 운행 횟수를 20회 늘렸습니다. 1호선을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도 전철을 추가 운행하기로 했지만 이 수임 분당선에 열차가 지연되면서 이 구간은 출근길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걱정인데요. 앞으로 눈 얼마나 더 내립니까? 눈은 오늘 오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 강하고 무겁게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고 오후부터는 차츰 눈발이 약해지겠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눈이 가장 많이 쌓인 곳은 경기 광주입니다. 42.8cm가 쌓였고 제가 있는 이곳 서울은 24.7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오후에 눈발이 약해지더라도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퇴근길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JTBC 박현주입니다. 11월 기록적인 폭설의 원인, 올해 이어진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올여름 폭염 때문에 아직 식지 않은 뜨거운 서해와 만나서 묵직한 눈 구름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서울 안에서 적설량의 차이가 큰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해는 지난 여름 매우 뜨거웠던 탓에 아직 덜 식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14에서 16도로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서쪽의 작은 저기압들이 찬 공기를 머금고 수도권으로 내려왔습니다. 한기와 온기가 부딪히며 눈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 서해 수온이 높다 보니 풍부한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의 양이 많아진 겁니다. 작은 지역의 차이에도 1도 내외 기온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고 이 1도의 기온에 의해서 적설이 많이 오는 지역도 적게 오는 지역도 나타날 수 있고 그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임을 기상청은 작은 저기압들이 가장 폭넓게 위치할 시기라며 눈이 추가로 더 내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올 겨울 눈과 비는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기와 기압골이 불안정하면 이번처럼 한꺼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공천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구속이 부당하다며 명태균 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선거 관련 핵심 조직인 조직국과 기획조정국에 집중됐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7개 지역구 공천 관련 회의록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기는 명태균 씨가 녹취록 등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때입니다. 지금 영장에는 7개 공천에 관해서 보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일단 핵심은 여전히 명태균, 김영선에 대해서 잡혀 있는 것으로. 명 씨는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는 걸 도와주고 그 대가로 약 7,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제출 형식으로 검찰 자료 요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영장의 범위 내에서 우리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 활동의 그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 이런 가운데 명 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신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명 씨는 다음 달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은 3.25%, 현재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전망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를 이유로 지난달에 이은 연속 인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1일 3년 2개월 만에
3.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일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지면 1,400원 선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집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싸고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파병을 했냐고 북한에 돌직구 질문을 던지자 북한이 이를 우회적으로 시인했고 우크라이나는 범죄 정권을 돕고 있다고 북한을 맹비난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배를 차 한 대 나가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 나가서 빨리 북쪽으로 나가라. 손에 봐. 나갔다. 우크라이나군이 감청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음성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군 11,000여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선 미국 대표가 북한 대표를 향해 이른바 돌직구 질문을 던졌습니다. It's a very simple question, and I think this council would appreciate a very succinct answer. Has DPRK deployed troops to Russia? 북한 대표는 당황한 듯 우회적으로 이를 시인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The 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DPRK and Russian Federation is fully conform to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harter. Therefore, the DPRK will remain faithful to its obligation under that treaty. 그러자 북한 대표 바로 옆에 앉아있던 우크라이나 대표는 김 대사를 쏘아보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But I forced myself to stay in the chamber out of respect to this institution and out of the need to look in the eyes of the representative of DPRK to tell him directly that he represents a criminal regime, that he represents the regime that helps another criminal regime.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더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양측 모두 사실상 종전을 전제로 미리 영토를 확보해 두려는 전략입니다. 전투가 더 치열해지면서 최근 북한군 사상자도 대거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 파병으로 당초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뒀던 우리 정부는 취임 직후 즉시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을 의식해 우크라이나 측의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1기 시절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쌓았던 국경 장벽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주는 이미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크레인이 거대한 강철 기둥을 하나둘 세워갑니다. Behind me stands the first section of the state wall to be constructed on this property. 텍사스 주 당국은 국경 지대를 따라 171만 평 규모의 부지에 남부 국경 장벽과 구금 시설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건설 현장에는 지난 6월 불법 체류 중이던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 2명에게 살해된 12살 소녀의 유족도 참석했습니다. Every day it's hard. Some days are easier than others, but it never takes away the fact that she's not here anymore due to heinous people who were let in this country to do what they did to her.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가 추진 중이던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켰습니다. 취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더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경 차르로 내정된 톰 호머는 이미 대대적인 추방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Let me be clear. There is going to be a mass deportation. Because we just finished a mass illegal immigration crisis on the border. It's a felony to knowingly harbor and conceal an illegal alien from immigration authorities. Don't test us. 호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관용 이민 정책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망명 신청을, 미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진 롯데그룹이 롯데 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룹의 상징까지 담보로 제공하는 건 신용을 지키려는 강력한 조치로 보입니다.
어제 롯데그룹은 그룹의 핵심 자산인 서울 송파구의 롯데 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물산이 소유한 이 빌딩 6조 원 이상의 가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롯데케미칼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수익성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한다는 회사체의 특약을 지키지 못했고 기한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채권자가 강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이 위기 계열사들의 주가 하락까지 번졌습니다. 롯데그룹은 이례적으로 139조 원이라는 총 자산의 규모를 밝히는 등 위기설 진화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롯데 월드타워까지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룹 차원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신용도를 보강한 뒤에 특약사항을 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패배를 당한 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영상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Ability to engage and inspire. So don't ever let anybody or any circumstance take your power from you. 현재 시각 27일 미국 민주당의 X 계정은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부통령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30초 분량의 메시지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패배 뒤 의지를 잃지 말라는 격려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술에 취한 것 아니냐, 술병을 든 모습을 합성하는 등 조롱이 뒤따랐습니다. 해리스는 대선 패배 이후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다가 최근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오프라 윈프리에게 돈을 주고 연설을 산 것 아니냐, MSNBC의 진행자 알 샤프턴 목사와 관련된 단체에 7억 원을 기부한 뒤 호의적인 인터뷰를 했다. 이런 금권 선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5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선거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도 이어지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이 더 강해진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미국 연방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신원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좌표를 찍는 듯한 행동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일 X의 한 이용자가 미국 납세자가 기후 다양성 담당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한 공무원의 이름과 일하는 장소를 올렸습니다. 머스크는 여기에 가짜 일자리가 너무 많다고 호응했습니다. 또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조카가 기후 고문으로 일하면서 18만 달러나 받아선 안 된다. 그러면서 3명의 이름도 연달아 올렸는데요. 여기에도 머스크는 이들의 조언이 굉장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과 함께 웃는 이모티콘을 남겼습니다. CNN은 머스크가 지목한 공무원들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하는 등 이 머스크의 행동이 실질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이버 폭력 전문가들조차 머스크의 표적이 될까 봐 관련 언급을 거부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의 좌표 찍기 한국에도 향했는데요. 한국의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한국인의 3분의 2가 매 세대마다 사라질 것, 인구 붕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33년) 만에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가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할 13곳이 발표되면서 지역이 벌써부터 들썩이는데 2030년 입주까지 분담금과 이주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은 지 30년 넘은 분당 양지마을 금호 한양입니다. 이 일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가 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낙후돼서 그런 점이 좀 불편했죠. 기대감이 크죠.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분당에선 모두 3개 구역 1,900여 가구가 첫 재건축 대상이 됐습니다. 일산과 평촌 등 나머지 1기 신도시까지 합하면 모두 3만 5천여 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주민 동의율을 비롯해 공공에 기여하는 비율, 건물을 오래 쓸 거라는 인증 등 가점이 당락을 좌우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이번 재건축이 여러 단지가 참여하는 형태인데다 약속한 공공기여를 지키려다 보면 재건축 과정에서 분담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이 발생하다 보면은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막연하게 동의를 한 상황이지만 그런 사업 진행에 따라서 이 주민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나
아직 마땅한 이주 대책이 없는 점도 우려됩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6년엔 이주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꺼번에 전월세 수요가 몰리며 주변 가격이 들썩일 수 있습니다. 애들은 학군도 그렇고 아직제도 있고 직장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귀찮은 문제죠. 아무래도 전월세 오르겠죠. 사람들이 이사하고 뭐 이런 게 많으면. 재건축 호재에 이미 가격이 들썩거리는 곳도 있습니다. 한 두세 달 사이에 한 2, 3억쯤 쭉 오르다가 지금은 이제 최고가로 많이들 내놓으시고 거래는 좀 안 되는 편이에요. 일기 신도시 양극화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매년 2, 3만 가구씩 추가 재건축 대상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대형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그룹의 손주은 회장이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과거 제자를 성매매 여성에 비유했습니다. 대학에 가는 것보다 출산이 더 중요하니 여학생들을 콕 집어 생각을 바꾸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최근 손주은 회장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급변하는 시대와 미래 교육의 바른 길이었지만 부적절한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우리 여학생들은 한번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라요. 손 회장은 10대가 출산을 하면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입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대 과외를 맡았던 한 여학생과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가로 세로 비슷하고 얼굴에 여드름이 잔뜩 나 있고 공부는 반에서 20등 정도 하고 딱 보는 순간 공부 외에는 어떤 것도 얘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아. 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너 이렇게 딱 살면 내 눈에 네 인생이 보다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는 놀이개가 되면 화대라도 받는데 이거는 거꾸로 돈까지 갖다 바치니까 네 인생이 이렇게 보여. 당시 현장에는 고 1, 2학년 학생과 교사 등 약 550명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쏟아냈습니다. 손 회장 측은 저출산에 대한 미래 세대의 의식 변화와 공부를 통해 미래를 바꾼 일화를 얘기하는 과정이었다며 의도와 달리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낀 표현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의 대응도 논란이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메가스터디가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며 강연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우려해서 전달한 것이라며 피해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날씨입니다. 이례적인 폭설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중부지방 곳곳엔 30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였고 앞으로도 최대 15cm가 더 내릴 거란 예보입니다. 다만 오후 들어 기온이 오르면서 눈보다는 비가 예상되고 내일도 전국 곳곳에 가끔 비나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